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조선에서 여자에게 인정되었던 직업 4가지, 궁녀, 기녀, 무녀, 의녀 중에 의녀, 여자 의사는 낯설죠. 여자 의사는 전문 의료인으로 부인병을 치료하고 진맥과 시침을 전담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자 의사는 고려시대까지 기록이 없습니다. 중국이나 유럽에서도 드물었고요. 남녀 차별이 특히 심했던 조선에 전문 여자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의외죠. 하긴 현대에도 남녀 차별이 심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자 의사가 선망의 직종이라고 하잖아요. 비슷한 맥락이겠죠. 조선에서는 선망까지는 아니었지만 말이죠. 1406년 태종 6년 3월에 재생원의 지사, 병원장이죠. 허도가 상소를 올립니다. 부인병이 있는데 남자 의원이 진맥하고 치료하면 부끄러워 숨기다가 죽곤 합니다. 창고나 궁의 어린 여아 수십 명을 골라 맥을 짚고 침 놓는 법을 가르쳐 치료하게 하소서. 태종이 그럴듯하거든요. 여자아이 10명을 뽑아 재생원에서 의술을 가르쳐 최종적으로 5명의 여자 의사가 탄생합니다. 2년 후에 재생원이 또 상소를 올리죠. 의녀 5명을 여러 곳에 나눠보내면 늘 수가 부족합니다. 비자, 지난 시편에서 들어보셨죠? 잔심부름을 하는 궁녀, 신부는 천비죠. 이들 중 13살 이하의 소녀 10명을 더 선발하면 좋겠습니다. 태종이 허락합니다. 조선의 여인들에게 재생원의 지사 허도는 매우 고마운 인물이었던 거죠. 여자 의사는 처음에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후 수요가 많아 후보생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선발하는 제도로 정착되죠. 경국대전에 따르면 의녀 수가 15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실력이 좋은 70명은 왕실 의료기관인 내의원에 배치되고 나머지는 지방의 의원에 분산되었습니다. 내의원의 의녀들은 궁궐에서 근무했지만 출퇴근도 하고 혼인도 가능했습니다. 교육은 재생원이 전담하다가 세조 때 재생원을 해민서에 통합했거든요. 그 후부터 해민서와 전의감이 분담했습니다. 전의감은 왕실과 조정관리들이 진료기관이니까 오늘이 국립의료원쯤 되겠고 해민서는 백성의 진료를 맡았던 곳이죠. 교관은 문신 2명에 그 아래 의원들이 배치되었습니다. 후보자들이 의녀가 되려면 3단계를 거쳐야 했는데요. 1단계는 초학의 3년입니다. 천자문 등 한문과 침, 혈, 약 등 의서와 산수를 익히는데 과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3달 동안 3번 불합격을 받으면 해민서의 담으로 보내고 담호 생활도 성적이 좋지 않으면 원래의 관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담호는 평상시 차를 끓이는 등의 일을 하다가 필요시 여경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연말에는 1년간의 성적을 계산해 좋지 않은 사람은 주었던 봉족을 첫 해 1명, 두 번째 해에 2명을 회수하고 세 번째 해도 좋지 않으면 관노로 돌려보냈습니다. 조선시대 상민은 16살부터 60살까지 군 복무를 하거나 대신 군포를 납부하는 군역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군역 대신 나라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봉족인데 요즘으로 치면 공익근무요원이죠. 의녀 집안의 봉급 대신 이런 봉족을 배치해 일을 돕도록 했었는데 이것을 빼앗았던 것이죠. 초하글을 통과하면 간병의가 됩니다. 말 그대로 간병을 하며 의원을 보조하는데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자기 분야를 얼마나 빨리 익히느냐에 따라 달랐습니다. 전문 분야를 익혀 성적이 뛰어난 4명에게 매달 월급을 주었는데 그중 2명을 내의원으로 발탁했죠. 내의원에 가지 못할 경우 40살까지는 살아남지만 그 후에는 관비로 강등되어야 했습니다. 내의원이 되면 비로소 봉급이 나왔죠. 또 채하직에 임명될 수 있었습니다. 채하직은 6개월이나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철마다 한 번씩 근무 성과에 따라 녹봉을 받았죠. 내의녀 중에 뛰어난 의녀는 임금을 보살피는 어의녀가 됩니다. 드라마 대장금의 주인공 장금이 어의녀였죠. 이처럼 조선시대 의녀가 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교육체계도 제법 갖춰진 듯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록을 보면 의녀들이 거의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었고 본분인 의술로 활약한 경우는 적습니다. 조선 사회의 한계성이죠. 잠시 얘기를 현대로 당겨보죠. 우리나라 전문 직종의 소득은 의료업 종사자가 고소득 1위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문 과목별 의사고 6위가 변호사, 그 다음에 다시 의사들이죠. 그리고 변리사를 건너서 약사. 결국 의료직이 탑 10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의료는 기본 임무가 간병이 끝이고
대부분 부인을 상대로 진맥하고 침을 놓거나 출산을 돕는 조산원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부인병에는 의원으로 활동했지만 이때도 처방은 남자 의사를 통해야 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들의 활동은 조선사회의 사각지대에서 눈에 띄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경의 역할이었는데요. 호와 혼수가 보고되면 부인들이 방을 먼저 조사해야 하잖아요. 그때 의녀들이 출동하는 거죠. 그 이외에도 범죄를 저지른 여성의 몸 수색, 집안에 숨어든 도적을 잡기 위해 부인이 거처 수색, 여성 죄수의 임신 여부 판별, 죄를 지은 궁중 여관의 체포와 건강상태 확인, 또 후궁이나 어린 왕자들을 잡아들이는 것과 같은 예민한 업무, 광해군 때 영창대군을 끌어내는 사람도 의녀들이었거든요. 한밤중 왕이 궁 바깥에서 거동할 때 시종, 한마디로 멀티플레이어였죠. 특이한 것은 의녀를 약방기생으로 부르기도 했다는데요. 연산군이 해민서 의녀들을 연회에 동원하여 기생처럼 술 따르고 흥을 돋우게 한 데서 비롯된 것이죠. 연산군 후에 의녀를 사대부의 연회장이 데려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만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은 근본적으로 의녀들의 신분이 천비였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허용되었지만 신분이 낮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실제 결혼하기가 쉽지 않았죠. 경국대전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의녀가 첩으로 들어가기 전에 낳은 자식은 양인이 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의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두 번째는 천비 신분을 벗어나려면 양반이 첩이 되어야 한다. 당연히 의녀들은 양반이 첩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양반들도 돈 밝히는 기생보다 똑똑한 의녀를 첩으로 삼는 것을 좋아했고요. 우선 의녀들이 건강을 잘 돌보잖아요. 침을 놓고 안마도 잘하는 데다가 한문을 알고 머리도 좋으니까 미모까지 갖췄다 하면 최고 중에 최고죠. 그런 의녀를 첩으로 삼으면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의녀는 결혼하기 전에 젊은 선비들과 사통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결혼하고도 의녀 직분을 유지해 자연스레 외간 남자들을 접할 기회도 많았고요. 또 의녀 교육과정도 경쟁이 있었잖아요. 의학교수와 의녀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도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곧잘 스캔들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였던 것이죠.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중종 때 김인명이란 사람이 순천 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정을 나눴던 의녀 진금을 데리고 기분 좋게 순천으로 향하죠. 그런데 의녀는 관비이기 때문에 함부로 거주지를 옮길 수 없습니다. 관리가 사사로이 데리고 다니는 것은 물론 안 되고요. 김인명이 꾀를 냅니다. 임실 현감 유군에게 부탁해 진금이 임실에 사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죠. 그러나 얼마 뒤 형조에서 진금이 사라진 것을 알아채고 추적해 발각됩니다. 김인명과 유군 모두 파직당하죠. 이번에는 본분인 의술로 이름을 남긴 여자 의사들을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중종 때 어의녀로 20여 년 동안 주치의 역할을 한 대장금입니다. 당시 엄격한 남성 중심의 관료 체제에서 천민 신분으로 수많은 남자 의원을 제치고 왕의 주치의가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만큼 중종이 전폭적으로 신뢰했던 것이죠. 사대부 대신들이 못마땅해 왕의 건강이 좋지 않을 때마다 장금이 의술을 폄하합니다. 의녀의 의술이 의원만 못합니다. 의원이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녀가 진맥한다고 하나 천박한 식견으로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박세거를 불러 진맥하게 하소서. 그러나 중종은 자신의 병세는 의녀가 잘 안다며 신뢰를 버리지 않았죠. 중종이 죽을 때도 곁을 지킨 의원이 장금인데요. 1544년 11월 어두워질 무렵 장금이 밖으로 나와 말합니다. 상의 징후가 위급하십니다. 얼마 후 대전에서 곡소리가 터져나오죠. 그 후 대장금의 기록도 사라지는데요. 실록에 특별한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벌을 받지는 않은 것 같고요. 본명이 서장금인데 클 대자를 붙여 대장금으로 실록에서 쓴 것을 보면 뛰어난 의사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의녀 장덕입니다. 충치와 부스럼 제거술이 독보적이었다는데요. 성종이 제주 목사에게 지시합니다. 이 병을 고치던 장덕이 죽어 그 일을 아는 자가 없다. 그렇게 벌레를 잘 제거하는 사람을 찾아 보고하라. 제주 목사가 장덕의 제자인 귀금을 찾아 보고합니다.
산업이었던 귀금의 천민 신분을 벗겨주고 의녀 2명에게 기술을 가르치도록 하죠. 그렇게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의녀들이 기술을 잘 익히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을 독차지하려고 전하지 않는다고 의심해 잡아다 신문하죠. 그러자 귀금이 대답합니다. 제가 7살 때 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해 16살이 되어서야 완성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의들이 익히지 못했을 뿐입니다. 기록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뛰어난 충치 제거 기술이 후세에 전해졌는지는 알 수가 없죠. 또 독에 중독된 사람들을 잘 치료하는 황을이라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의녀 분이를 시켜 그에게 의술을 배우게 하죠. 그러나 분이의 실력이 좀처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을이 일부러 의술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차례나 엄한 신문을 당합니다. 그때서야 의술을 제대로 가르쳐 주었다고 하죠. 의녀에 관한 사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조국가 같은 권위적 폐쇄 체제에서는 기술 개발과 전파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날 자유민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사회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죠. 또 태정, 태세, 문단세, 조선의 왕순서죠. 이런 통치자 중심의 역사도 필요하지만 여자 의사와 같은 일상의 모습을 살피는 것도 역사를 살아 숨쉬게 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